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북한 정부의 감시와 압박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판 위챗페이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네, QR코드로 간편 결제까지 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저도 제목만 보고도 많이 북한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나? 북한이 아니면 무엇을 모방하고 있나? 아니면 북한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또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있나? 라는 다양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데일리 NK가 11월 4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판 위챗페이 울림 20 출시, QR코드로 간편 결제라고 했습니다. 전송은 일종의 앱카드 형태이고 소식통은 일부 돈주와 간부들만 활용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벌써 짐작이 되시죠? 북한이 모바일용 전자결제 체제 울림 1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울림 20을 지난달 출시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면서 등록 가능한 현금카드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이 추가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일 데일리 NK와 통화에서 올해 10월 울림 20이 출시됐다며 기존 울림 10은 국가중앙기관 이상 현금카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20은 지방무역카드, 국제체제의 승인 등록된 무역기관 발급카드 등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또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로 했는데? 네, 지금까지 진짜 뭘로 했을까요? 북한은 오직 현금이 많이 유통이 됐겠죠. 그리고 북한판,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서 외화 달러를 쓰는 걸 제한을 시켰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만 발급되는 환전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선카드, 조선중앙은행 발급, 전선카드가 조선중앙은행에서 발급한 겁니다. 그리고 나래카드는 조선무역은행에서 발급한 거고요. 만 등록 가능했으나 새로운 버전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고려카드, 고려은행, 금질카드, 대성은행, 선봉카드, 황금의 삼각주은행 등 20여 종의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30년 살면서 중앙은행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한 은행들인가요? 북한이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한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늘린 것은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예치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됐다면서 이와 관련 소식통은 울림과 전선카드 모두 전자상점에서 이용 가능하고 선전화, 집전화, 전기료 등 요금입니다. 전화요금, 통신요금 이런 걸 의미하겠죠. 지불, 이송, 송금도 된다면서 송금된다는 걸 이송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선카드든 다른 카드든 등록 가입된 사람에게 돈 이송도, 돈 송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인기가 많던 전화돈을 이용한 송금을 금지하고 은행 이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데일리 NK가 지난 21일 전화돈 매매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고 국가무역은행들이나 주요 지방은행들이 발급한 체크카드와 연동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간편결제 전자카드 이용 등을 명목으로 주민들이 외화를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인데 다만 주민들이 이런 당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시큰둥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울림을 평양, 지방간부 돈주, 무역쟁이, 돈대고 환전하는 사람들만 주요 사용한다면서 하지만 이들도 국가가 돈량, 돈의 규모, 유통, 관계, 수입,
수입대 지출을 다 감시한다는 것에 조금씩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로 뭐 한국처럼 누구나 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자 여기서 지적했던 뭐 간부나 돈주나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환전 전문으로 하는 뭐 돈 거래꾼들 뭐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도 평양 쪽이 많이 사용을 하지 지방은 여기서 완전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규모가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고 감시하기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림을 사용해 송금이나 결제 등을 하면 자금 흐름이 정부 국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주민들이 사용을 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뿌리 깊게 박힌 당국의 불신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2009년 뿐이겠습니까? 북한의 화폐개혁 할 때마다 죽은 사람이 얼만데 돈 끌어안고 네 새끼들 배때 채워주느니 내가 차라리 끌어안고 죽겠다라고 그 돈마대 집에다 쌓아놓고 자기 몸에다 불 질러서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얼만데. 청진에도 그 사건 유명합니다. 90년대 후반에도 한번 90년대 초반에 한번 이 화폐개혁 한번 했죠. 그때도 난리 났댔어요. 그리고 2009년에 지금 또 했잖아요. 10년 만에. 울림 또는 울림 20에는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도 추가했다면서 기존 울림 10은 몇몇 북한 내 인트라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스토어, 자료봉사 등에 한정돼 활용했다. 편의성을 높여 사용자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서식통은 생년월일이나 주소 같은 사용자 정보와 카드를 울림 20에 등록하면 QR코드가 생성된다면서 이후 상점에 가서 생성된 QR코드를 보여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할 건 다 따라하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따라하는 거하고 과연 이걸 북한 전체 주민들이 얼마나 있어야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의문이네요. 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간편 결제 수단인 위챗페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인다면서 위챗페이는 앱에 연결된 계좌나 미리 충전해둔 돈을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은 전선 카드에 넣어도 되고 울림에 옮겨 놓아도 된다며 중국 웨이신, 위챗과 같이 카드의 현금으로 본인의 요금을 충전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성전자지불 체계는 울림 20 내부의 기능에 대해서 북한 선전 매체가 최근 공개한 전성전자지불 체계는 울림 20의 전성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아리랑 메아리는 21일 북한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성전자 지불 체계를 개발했으며 상점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식통은 울림 20은 돈을 옮겨두고 사용하는 것과 연결된 전성카드를 직접 이용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면서 울림 20 웨이신이고 전성카드는 그곳에 등록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림 20이 전자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성카드는 그곳에 등록하는 일종의 앱카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하려면 정부가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라는 불신이 생기면 할까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소규모적이라도 북한이 일단 도입된다는 것 자체도 좀 새롭긴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 QR코드라던가 다양한 이런 전자 시스템, 카드 시스템 이런 문제조차도 북한은 아직 이제 도입 단계인데 북한의 경제가 아직도 가려면 멀었죠. 근데 이것도 감시용으로 쓰인다 하면 누가 믿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북한 정부의 감시와 압박에 북한의 돈주들도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지켜야 가능하겠죠. 주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북한 정부도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